오전에 들으셨던 내용이랑 많이 겹칠 것 같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초록집에 다 있고요. 본 강의에서는 그냥 그림 위주로, 동영상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오전 마지막 강의이시니까 편안하게 등기 대시고 슬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화책 보듯이, 화보책 보듯이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고요. 서론에서 간단하게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보실 거고, 본론 내용을 한번 쓱 보시겠습니다. 재밌는 제목이 있고, 암이 무엇인가, 메타볼릭 디지즈, 마이크로브 얘기, ATP 얘기, 글루타치온 얘기,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케이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30분 남아있어서 조금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암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서 이제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밀어볼 때 평균 수명인 81살까지 산다면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암 걸리지 않으려면 술, 담배 줄이라는 얘기 보통 많이 하죠. 사실 따져보면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암에 걸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나유스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흡연이나 음주보다 주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암에 걸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간염 보험자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하고 이러니까 간암까지 온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100%, 위암은 76%, 간암은 62%가 이 같은 감염으로 발생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된지도 모르고 있다 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고 건강검진을 좀 해봐야 되겠다. 건강검진에서 발견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C형 간염은 간경화를 거쳐 간암이 될 가능성이 큰데 피검사 한 번이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필수 건강검진 항목에서 빠져 있어 환자 3명 중 2명은 자신이 감염된지를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약이 좋아져 완치율은 높아도 단순히 감염만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간염이 상당히 악화되어야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면 보증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연간 소요됩니다. 암 예방을 위한 식사나 운동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감염을 발견해 치료하는 과정도 좀 더 쉬워져야 합니다. MBC 뉴스 나인숙입니다. 재밌는 것은 도스징, IVC를 몇 그램 쓸 것인지, 30인지, 80인지, 100인지, 120g 할 것인지에 대하여 3사람의 의사가 각각 1시간씩이었는데 이 주제는 3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IPT 하시는 곤잘레스도 이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올 가을에 열리는 IVC 심포지움 2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가을이고요. 참가비가 한 $500 합니다. 그 주제입니다. 아직 열리진 않았고 그 내용을 보니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Addressing Metabolic Roots of Cancer, 캔서 암의 뿌리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쭉 이런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역시 닥터 로니의 주제 발표를 했고요. 옥시겐 얘기가 많이 납니다. ATP, 미토콘드리아, 글루타치온, 알파리포릭 애시드, 칼슘, 오전에 들으셨던 주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요. 저희 나라 말로는 의사의 90%는 암을 오해하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거기서 던지고 있는 화두이죠. 위암은 위장병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암이 위장병이라면 위를 잘라내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질문을 태평양 건너서 다른 의사도 하고 있습니다. 암은 유전병이냐, 메타볼릭 디지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2012년 닥터 세이티드가 그였고요. 그가 쓴 책입니다. 캔서 이즈 메타볼릭 디지즈라는 책이고 그가 썼던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핵치환을 이용한 세포 배양입니다. 보시기에 파란색이 정상세포, 빨간색이 튜머셀입니다. 초록색 동그라미는 정상 뉴클레우스, 정상 핵이고요. 초록색 땅콩같이 생긴 것은 정상 마이토콘드리아, 노멀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그러진 형태의 핵은 튜머 DNA가 발현된 튜머 뉴클레우스고, 속이 빈 채로 빨갛게 이그러진 것은 abnormal 메타볼리즘을 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표현한 것입니다. 두 개의 실험을 했고요. 첫 번째 실험은 노멀 사이토플라즘에 튜머 핵을 이식한 겁니다. 배양했을 때 페노타입은 노멀셀입니다. 정상 미토콘드리알 펑션, 정상 사이토플라즘이 튜머셀 안에 있는 튜머 DNA 익스프레션을 억제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그 반대입니다. 튜머 사이토플라즘 안에 정상 뉴클레우스를 이식해서 배양한 것이고, 배양 결과 페노타입은 튜머셀입니다. abnormal 메타볼리즘, abnormal 미토콘드리알 펑션이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튜머진의 발현을 촉진했다라고 실험진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극, 바이러스, 그리고 인펙션, 인플라메이션, 하이폭시아 등등이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발현시켜서 미토콘드리아가 핵의 튜머진의 발현을 촉진하여 이른바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유발해서 튜머가 된다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처음 보셨던 기사 내용을 신문에서 다시 한번 따온 것입니다. 대표적인 위암, 간암, 대장암은 각각 100%, 60%, 70%가 있고 전체 암으로 볼 때 약 20%가 인펙션에 의한다라는 통계 발표입니다. 이것이 그 마이크로브, 튜머를 일으킨다는 온코진, 온코바이러스, 캔서 바이러스 등입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것이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와 리버 캔서, 히몬 파필로마 바이러스와 서백카 캔서, 헬리코박터 바이러스, 투마 캔서 등입니다. 이러한 튜머 바이러스, 온코바이러스, 마이크로브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퍼멘테이션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퍼멘테이션이라 하면 글루코스를 피루이트로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TCA 사이클을 돌려 36개 ATP를 만드는 것이 아닌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스, 쉽고 빠르게 락테이트로 돌려서 에너지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두 개의 ATP고요. 이렇게 해서 생긴 락테이트는 리버로 가서 글루코네오지네시스를 통해서 다시 글루코스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착취적인 대사이며 이 과정에서 숙주로부터 오히려 6개의 ATP를 뺐고 이렇게 생긴 글루코스 에너지원은 다시 튜머셀로 가서 이 비시오스 사이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카케시아 사이클, 락티게스 사이클이며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 약 40%가 이 사이클에서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캠프리멘터리 얼터네이티브 메디신 사이트를 보면 약 400가지의 얼터네이티브 메디신 세라피가 정리되어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끊어주면 되는 것이죠. 마이크로브를 죽이든지 에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를 블로킹시키든지 로우 블러드 pH 올리든지 글루코네오신을 블로킹시키든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를 블록시키는 것은 B17과 세슘, DCA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블러드를 알칼라이징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MSDM이라고 나와 있는 것, 그리고 거슨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과 그 다음에 셀렉트 버드이라는 제품, LIPH도 제품입니다.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브록신시키는 드럭은 하이드라진 설페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 안에 있는, 캔서 셀 안에 있는 마이크로브 자체를 죽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RF, 레디오 프리퀀시, 이른바 라이프 머신이라는 것과 DMSO, MSM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방법으로 튜머 셀 안에 있는 마이크로브를 죽이면 이 마이크로브가 죽어나가면서 혈액내로 다량의 마이코톡신을 한꺼번에 유출합니다. 그런 마이코톡신에 의해서 이른바 헥사이몰 리액션, 브레인 폭 등이 일어나고 이런 브레인 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버의 디톡시피케이션을 촉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른바 커피에나마, 에시아, 그리고 셀렉트 버드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감사합니다. 보시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은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고요. 서로 궁합이 맞는 몇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극인 것들도 있습니다. 대개 것들은 식이요법입니다. 미네랄이고 이뮨 부스터 등이고요. 이 중에서 주사제는 B17 그리고 DMSO가 있습니다. 간단히 리뷰를 하면 B17 라이트릴이고요. DMSO 두 가지가 주사제입니다. 얘의 주성분은 사이아나이드, 청산가리입니다. 1980년도 페이스 2 임상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DMS1은 드럭 캐리어입니다. 여기서 S는 오가닉 설퍼이죠. 여러가지 케모세라피 에이전트를 물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일부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MSM, 설페이트, 세슘, DCAD, 거슨, LIPG는 제품이고 셀렉트 버드익은 셀렉터와 버드익을 합한 것이고요. RF 프리퀀시, 그 다음에 S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SM은 최근에 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팔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S는 오가닉 설퍼입니다. 세포의 포트를 열어서 비타민C 등을 물고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스는 잘 아시는 것이고요. 유기농 채소와 커피에나마를 이용한 디톡시피케이션입니다. 셀렉트와 버드익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버드익은 이른바 커티지 치즈와 플락시드, 아마시드를 위한 식용법입니다. S약은 T입니다. 오가닉 T이고요. 캐나다인 간호사가 만든 것입니다. 이름이 이거의 거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RF는 오전에 이영철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를 하셨을 겁니다. 약간 낯설어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길래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물체, 오가닉, 기관들은 각자의 고유한 프리퀀시, 주파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거 주파수를 외부에서 쏴주면 공명에 의해서 그것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데서 착안해서 만든 라이프 머신, RF 머신입니다. 이것은 실험했던 장면이고요. 그대로 한번 캡처해서 따온 것입니다. 원래는 한 5분짜리 동영상인데 한 2.5배 빨리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프리퀀시로 쏴줬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이른바 플라즈마 디바이스입니다. GB4000이라는 것이고 이용철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기계입니다. 오전에 강의 많이 들으셨죠? 닐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강원도에 있는 병원 이름입니다. 암스트롱이고요. 암에 스트롱하다고 해서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름이 재밌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전 교수님 강의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 몸에서는 매일 4,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대개는 면역에서 걸러지고요. 살아남은 하나의 암세포가 더블링 해서 약 30번에 더블링하면 크기는 1cm, 부피로는 0.5c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30번까지 커지는데 여기서 10번만 더 더블링하면 크기로는 1.5L 그리고 12cm까지 커진답니다. 이른바 페이탈 크기가 되는 것이죠. 암마다 그 더블링 타임은 틀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 라인 10의 10승계 쭉쭉쭉쭉 커져서 요 라인을 넘어야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전과 이후는 진단도 틀리고 치료법도 틀린 것입니다. 좀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튜머로 바뀌어서 그것이 더블링하고 마이크로 인베이드, 마이크로 메타시타시스가 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 세포와 엄마 세포가 여러 번 더블링해서 생긴 그 아래 세컨더리 튜머 셀들은 처음과 다릅니다. 서페이스 안티겐도 틀리고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틀리고 더블링 타임도 틀립니다. 이른바 튜머 헤테로제네시티입니다. 하나의 튜머 매스 안에서도 다양한 세포, 각각의 성질이 다른 튜머셀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법 역시 단 하나의 트리트먼트가 아닌 몇 가지 프로토콜을 믹스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기수, 환자의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튜머셀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치료법을 여러 가지 싱글이 아닌 케모세라피와 함께 IVC, IVNT, 그리고 IPT, 그리고 메타볼릭 세라피를 병행하는 것이 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의 전이 역시 하나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메타스타틱 테타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베이스멘트 멤브레인을 뚫고 지나가서 튜머 엠벌라이가 돼서 다시 베이스멘트를 뚫고 가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노란색은 각각의 단계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들을 매칭시켜 놓은 것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이때, 그리고 빈크리스텐은 여기, 그리고 헤파린은 여기, 그리고 카틸리지 익스트레트는 여기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잔여 수명이 없다라고 판단된 진단된 스테이지 4 판크레아틱 헤드 캔서 환자가 이후 4년 동안 통증 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했으며 직장까지 복귀했다는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그들이 썼던 치료 내용입니다. 알파 리포릭 애시드와 그리고 로조도 날트렉손 그리고 먹는 것 몇 가지를 썼던 것이죠. 이거는 또 별도의 주제이니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파 리포릭 애시드의 용량을 보시면 300에서 600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25mg짜리죠. 10개에서 한 2, 30개까지 주 2회 쭉쭉쭉쭉 IV 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모디파이드 IVC입니다. 기존의 IVC의 효과를 좀 더 비타민C의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합들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파 리포릭 애시드고요. 셀레니움, 디타 등등입니다. 뒤에서 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IVC 프로토콜입니다. IVC를 기본으로 해서 셀레니움과 알파 리포릭 애시드를 같은 날 주는 겁니다. 통째 믹스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주 2회에서 3회 가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보셨던 슬라이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알파 리포릭 애시드 원래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논문에서 곽상준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비타민C의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높인다. 내지는 거꾸로 얘기하면 비타민C 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이고요. 글루타치온 역시 비타민C의 사이토톡식 이펙트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비타민C와 조합은 아니고 다만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용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체표 면적 기준에서 계산한 것이고요. 남자의 경우는 약 5바이아,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여자는 약 4바이아입니다. 항암제 투여 약 30분 전에 믹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월, 8월 휴가 준비들 하셨나요? 셀레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선정하신 하병근 박사님의 책입니다. 거기서도 한 번 언급됐었습니다. 셀레늄이 비타민C와 같이 쓰면 이른바 면역 칵테일이라 해서 비타민C의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극대화시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비타민C도 저용량일 땐 그냥 항바이럴 정도이지만 고용량 가면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셀레늄 역시 그 용량에 따라서 약간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냐? 저용량 100마이크로그램, 200마이크로그램일 땐 단순한 항산화제 정도의 효과인데 좀 더 올라가서 400, 500마이크로그램 가면 항암 내지는 종양계사 효과도 볼 수 있다. 톡식 이펙트 직전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제품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 100짜리와 200짜리, 400짜리, 500짜리가 있습니다. 100짜리, 그 다음에 멀티브로라는 데는 셀레늄이 200 들어있고요. 셀레늄은 단독 제제입니다. 400짜리, 그리고 이건 500짜리입니다. 암 환자들에게는 셀레늄이나 내지는 셀레나제 T 정도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제 주사제를 비타민C도 썼고 알파 리포릭 애시드도 썼고 모두 썼고 하다 보면 콤비네이션이 많아집니다.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한 화학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뭐가 자꾸 가라앉는다는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겁니다. 칼슘 그루코네이트라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비번, 그 다음에 좀 아까 보셨던 셀레늄과 비타민C, 특히 얘네 둘은 같이 섞으면 침전물이 생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IVC 할 때도 칼슘과 마그네슘을 루틴으로 섞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확인된 것은 감초주사 미네랄 역시 침전물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멀티브로란 제품, 이랑 비타민C를 섞었을 때 이렇게 까맣게 침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셀레나제와 셀레늄 단독 제제랑 비타민C를 섞고 24시간 후에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침전이 생기는 것이죠. 마그네슘, IVC 할 때 마그네슘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칼슘도 섞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 상황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1대1로 얘네 둘을 1대1로 섞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지났을 때의 모습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일본에서는 칼슘이 루틴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어보니까 작년 얘기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IVC 프로토콜, 리오단 프로토콜에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칼슘은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굳이 섞어야 된다면 칼슘은 나중에 미리 믹스해서 놓지 말고 환자한테 주사하기 직전에 칼슘을 믹스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침전 예방법입니다. 그러한 생리수면 조합을 피하든가 1시간 인터벌을 두든가 내지는 미네랄 같은 경우 특히 셀레늄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수액에 믹스하면
셀레니움, 미네랄 등이 중화돼서 침전이 생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VNT 관심들이 많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제품들, 10대까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들을 들으신 어떤 분이 좋다는 제품들, 좋다는 성분들을 한꺼번에 다 하나의 백에 믹스해서 믹스에 IV했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몽땅 하나의 백에 넣느냐 아니면 시리얼 몇 개 백으로 이어서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하나에 몽땅 때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NS250이 됐든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5% DW가 됐든 다 믹스할 수 있습니다. 잘 믹스하면 됩니다. 따로 놔야 되는 애들입니다. 글루타치온, 보리게시드, 징크, 셀레늄, 그리고 이렇게 미네랄 제품, 여기도 셀레늄이 있습니다. 얘네는 각각 단독으로, 얘는 노말셀라인, 아미노산 이렇게 섞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차려진 전주 한정식처럼 비빔밥을 먹고 얘네들은 각각 그럼 백이 한 2-3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케이스고요. 이른바 더블 프라이머리 캔서입니다. 처음에는 자궁암 일기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기 위해서 프리오피 체크를 하다가 체스트피에서 엉뚱하게 서남 3B를 진단받으셨던 케이스입니다. 2년 전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이분한테 해드렸던 치료 내용입니다. 주 2회 이렇게 주사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80g, 알파리포릭 애시드 50에서 75, 비타민 B군 주사는 에브리 아더 위크로 주고 있고요. 미네랄 주사는 셀레늄 주사 500마이크로그램 주 1회, 그리고 미질토는 서브큐로 오실 때마다 주고 있고요. 자궁암이야 수술해서 낫고 현재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비타민C를 처음으로 인체에서 축출해서 크리스탈로 만드셨던 분입니다. 달타 알버트 지오지리, 아주 발음이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입니다. 암은 침입자가 아니다. 다만 아픈 세포이고 치료를 받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세포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